안녕하세요. 졸업작품 2분반 1조 발표를 맡은 정호진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프로그램은 태블릿에 실측 도면을 그리면 자동으로 캐드화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동기입니다. 건축가분들의 실측 도면을 그리고 캐드화하는 작업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실제로 건축가분과의 인터뷰를 진행했을 때 약 25평을 기준으로 캐드화를 하는 데까지 최소 약 6시간까지 소요된다고 합니다. 실측 도면을 캐드화까지 오래 걸리는 이유를 물어봤을 때 대부분 실측을 하는 상황에서 집에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 급하게 그리는 상황이 많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리다 보니 도형의 비율이 맞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재측정을 위해 다시 방문을 하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급하게 그려서 삐뚤어지거나 이상한 도형의 모양과 비율을 정형화시켜 주려고 합니다. 또한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인 캐드 변환 작업을 자동으로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 이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다음은 시스템의 핵심 과정 및 구조입니다. 사용자는 건물의 평면도를 그리기 위해 앱을 실행하고 평면도를 그립니다. 사용자가 익스포트 버튼을 누르면 그린 평면도에 들어간 방, 기둥, 창문, 문의 객체들을 앱에서 자동적으로 제이슨으로 변환시켜 줍니다. 그 후 서버에 제이슨 데이터를 보냅니다. 마지막으로 서버는 제이슨 데이터를 각 오브젝트에 맞게 분리한 후 캐드화를 진행합니다. 결과물로 DWG 파일을 생성하여 다시 사용자에게 보내줍니다. 프로그램의 구조는 안드로이드와 서버인 파이썬으로 나뉩니다. 안드로이드에서는 사용자가 평면도를 그릴 수 있는 기능과 그린 그림을 제이슨 데이터로 변형해주는 기능을 구현했고, 서버에서는 제이슨 데이터의 객체들을 이용해 캐드 전처리를 하고 캐드 파일을 생성하며 클라이언트에게 다시 보내주는 구조를 지닙니다. 다음은 저희 앱의 결과 영상입니다. 영상에서 같이 사각형을 그리면 자동으로 정형화해줘 사각형으로 인식합니다. 숫자를 입력하면 가장 가까운 도형의 길이를 조정합니다. 이런 식으로 구조상 존재할 수 없는 정보는 그려지지 않고 방 옆에 방을 그리면 서로 한 벽을 공유하도록 그려집니다. 벽 위의 사각형은 창문으로, 삼각형을 그리면 문으로 인식합니다. 내부에 대각선 3개로 이루어진 사각형을 그리면 기둥으로 인식합니다. 앱에서 그린 정보를 서버로 보내고 서버는 캐드화 작업을 진행합니다. 캐드화된 파일은 다음과 같고 그려진 정보가 모두 앞서 그린 도면과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에서 사용된 기술들입니다. 안드로이드의 전반적인 내부 구조를 보면 사용자가 그림을 그리면 그림의 포인트 값들이 드로우 스택에 저장됩니다. 드로우 스택에 임시 저장된 정보들은 convert draw to object라는 메소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메소드에서는 그림이 어떤 객체로 인식될지 확인합니다. 지금의 경우는 방에 해당되므로 룸 객체가 생성되고 이는 오브젝트 스택에 저장됩니다. 드로우 스택은 초기화해주고 오브젝트 스택에 저장된 객체의 클래스명을 확인하여 각 객체에 맞도록 그려줍니다. 저희는 앱에서 두 가지의 좌표기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는 포인트이고 다른 하나는 코드입니다. 포인트는 모바일에서 보여지는 화면 그 자체의 좌표계이며 절대적인 수치로 값을 가져옵니다. 이 좌표계는 사용자가 그리는 획의 정보를 가지고 올 때와 화면상에 그릴 때 사용합니다. 코드는 건축 객체에서 사용되는 좌표계이며 단위는 밀리미터로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저장하는 좌표계입니다. 포인트와 다르게 상대적으로 좌표를 저장하는데
이는 링크드 리스트 구조와 유사하게 구현했습니다. 옆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포인트 좌표계를 사용했을 때는 절대적인 수치로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코드 좌표계를 사용해서 직사각형을 표현하면 한 점을 기준으로 x와 y 값의 차이를 저장합니다. 두 좌표계를 사용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화면상의 건축 객체는 밀리미터 값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이를 화면상의 좌표값으로만 계산하는 것이 개발 측면에서 복잡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객체 간의 연결성을 위해서입니다. 만약 벽의 길이가 변경돼도 벽과 문의 연결성을 유지돼야 하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대적 좌표계를 사용하여 구현했습니다. 더글라스 파커 알고리즘은 점과 벡터 값을 이용해서 점의 개수를 자연스럽게 줄여줍니다. 왼쪽 그림처럼 그리면 오른쪽 그림처럼 다각형 근사에 가까운 그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주요 객체인 사각형을 그렸을 때 정형화된 점들을 이용하여 라인을 형성하고 라인 간 일정 각도값 이상일 때만 그려지도록 했습니다. 기둥은 사각형을 그리고 3개의 빗금을 그렸을 때 그려집니다. 기둥은 파란색으로 칠해진 사각형이 나오도록 구현했습니다. 이때 방 근처의 기둥을 그릴 때 일정 범위 안에 있으면 가까운 꼭지점과 연결하도록 구현했습니다. 방 벽에 삼각형을 그렸을 때 벽과 일정 범위 내에 있으면 문으로 인식하여 초록색 삼각형으로 표현되고 방의 벽에 사각형을 그리면 창문으로 인식하여 노란색 부분으로 벽이 칠해집니다. 저희는 숫자 인식을 하기 위해 딥러닝 모델인 CNN을 이용했고 MNIST 데이터셋을 이용하여 학습시켰습니다. 학습된 모델을 텐서플로우 라이트 파일로 변환 후 앱에서 사용하였습니다. 도면에 숫자를 쓰면 숫자가 쓰여진 공간의 좌표계를 이용하여 숫자인지 아닌지 인식합니다. 2000을 쓰면 점들의 각 최대 최소 좌표를 얻고 숫자 인식을 위해 특정 값을 더한 바운더리를 획득합니다. 획득한 바운더리를 앞서 학습된 모델에 테스트하여 숫자로 인식되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구현했습니다. 저희는 학습된 모델이 숫자 인식을 잘 하는지 평가하기 위해 숫자를 직접 그려 정확도를 확인하여 컨퓨전 매트리스를 만들었습니다. 1479를 제외하고 나머지 숫자는 대부분 잘 인식했습니다. 1479가 잘 인식되지 않은 이유는 외국인의 숫자 필기체와 한국인의 숫자 필기체가 많이 다르다는 원인을 알게 되었고, 이를 해결해 보고자 저희는 직접 0부터 9까지의 숫자를 그려 숫자단 약 100개씩의 데이터를 얻고 MNIST 데이터 형식으로 만들어 CNN 모델에 학습시켰습니다. 그 결과 잘 인식되지 않았던 숫자들이 잘 인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객체들을 캐드화하기 위해서는 객체 타입, 좌표, 각도 등의 정보들이 필요합니다. 서버로 보내기 이전에 객체들의 정보들을 JSON 데이터로 변형시킨 후 서버로 보냅니다. JSON으로 변환된 데이터와 캐드화된 파일을 송수신하기 위해 저희는 TCP 소켓 통신을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서버의 구조입니다. 서버에서 크게 하는 기능은 앱과 송수신 통신을 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터 클래스, 앱에서 받은 JSON 파일에서 캐드화에 필요한 정보들을 추출하는 인터프리터 클래스, 각 객체 타입에 따라 아키텍처들을 그리고 DXF 파일로 변환해주는 DXF 핸들러 클래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EasyDXF는 DXF 파일을 만드는 데 필요한 라이브러리로 CAD 프로그램 간 정보 교환을 위해 만들어진 포맷입니다. EasyDXF의 주요 기능에는 선과 홀을 그리는 것과 객체들의 각 레이어를 나누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는 DXF 핸들러 클래스에서 객체를 그리고 DXF 파일로 변환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 사용하고자 하는 EasyDXF는 단순히 CAD의 선을 그려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방을 그리는 과정에서 두께 때문에 8개의 점을 통해 선을 그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좀 더 쉽게 CAD화를 할 수 있도록 꼭지점의 좌표값과 두께만 입력했을 때 CAD에 그려질 수 있도록 구현했습니다. 객체들을 그리는 상황에서 생기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사진의 표시처럼 객체가 겹치는 문제를 좌측에 선의 겹침이 있을 때 한 선을 제거하고 매끄럽게 그려질 수 있도록 알고리즘을 구현하여 해결했습니다. 다음은 마케팅입니다. 저희 시스템에 대해 SWOT 분석을 해봤습니다. 강점은 자동 CAD화를 통한 시간 절약과 간단한 구조로 사용하기에 편리하다는 것입니다. 단점은 확대 축소가 불가능하고 AutoCAD 프로그램이 있어야만 DXF 파일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앱은 도면을 새롭게 그리려는 사람들을 위해 도면을 자동으로 CAD화 시켜주는 기회를 줄 수 있으며
위협으로는 기존의 도면을 그리는 앱과의 사용하는 방식이 달라 생기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 앱을 통한 저희의 수익 구조입니다. 사용자가 앱을 다운받고 도면을 그립니다. 도면을 그리고 CAD 파일을 얻기 위해 익스포트 버튼을 눌러야 하는데 이때 유료 결제를 해야만 익스포트를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수익을 낼 예정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유료 결제를 하면 앱을 사용하는데 거부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몇 번에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앱을 홍보하기 위해 건축 관련 오픈 채팅방을 이용할 예정입니다. 오픈 채팅방은 무료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로 도면을 그리는 사람들에게 저희 앱을 사용했을 때 시간 절약의 강점을 내세워 쉽게 관심을 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다른 홍보는 영상을 제작하여 쇼츠 영상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되는 것입니다. 유튜브에서의 쇼츠 영상은 알고리즘에 보다 쉽게 탈 수 있으며 높은 노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팀원들의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주소는 저희 프로그램의 GitHub 주소이며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